친구들 중에 같이 잘 어울리고 늘 함께하긴 하는데 은근히 기분이 나쁘고 화도 나는 것 같고 마음 한편이 싸하고 기분을 다운시키는 그런 친구가 있지 않나요? 오늘 터닝포인트에서는 지금 당장 손절해야 하는 친구에 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가짜 친구의 특성 5가지, 나중에 후회 말고 지금 손절하세요. 첫 번째, 남의 험담을 자주 하는 가짜 친구. 주로 누가 내 험담을 하고 있는 것을 사실 잘 모릅니다. 보통 나만 쏙 빼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니 당연히 우리 자신은 모르겠지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뭔가 있구나 하는 그런 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죠. 만약 친구 중에 다른 친구 험담을 자주 하고 대화 주제가 다른 친구 험담이 많다면 당장 손절해야 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주로 친근하게 다가오고 적극적이며 사생활에 관한 얘기를 많이 끌어내고 이끌어냅니다. 믿고 나의 속마음을 탈탈 털어냈다면 나쁜 의도에 걸려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험담을 주로 하는 친구가 내 진짜 친구 흉내를 내며 나의 비밀과 약점을 슬금슬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거리로 팔면서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내어 좋은 입장이 되거나 인기를 끌려고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정말 진짜 친구라면 나를 좋아하고 소중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가 내 험담을 한다 해도 그 험담을 한 친구에게 오히려 나에 대해 오해를 풀어주려고 애쓰지. 다른 친구들과 합세해서 나를 같이 험담하진 않겠죠. 그 예로 신동엽 씨의 명언으로 유명하죠. 신동엽 씨는 자신에게 험담을 하는 친구를 손절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다 돌고 돌아온답니다. 험담을 즐기는 친구는 현재도 미래에도 내 인생에 해를 줄 뿐입니다. 두 번째,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친구. 여러분은 친구가 무시하는 말을 한다거나 함부로 여러분을 깎아내린다거나 하는 기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나를 친구로 존중하지 않는 말투와 행동을 합니다. 이런 친구는 진짜 가짜 친구입니다. 친구는 평행관계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선배 같은 업무를 지시하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거나 시키는 것은 수직 관계입니다. 친구와 나는 대등한데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행동은 편인한 관계가 아닌 수직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본인 이야기만 하는 친구. 내 귀에서 피가 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만나면 본인 위주로 오직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은 거의 듣지 않고 말을 해도 끊어내고 자신 말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기 자랑, 불평, 불만, 심지어 가십거리로 뒷담화까지 해댑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쏟아내야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을 일명 TMT, Too Much Talk라고 합니다. 친구들 중에 분명 한두 명은 이런 TMT가 있을 겁니다. 친구라면 서로 대화하며 그 대화를 통해서 감정 교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추억이 쌓이죠. 하지만 이런 TMT 친구가 여러분을 계속 찾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 친구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조금씩 연락하는 횟수를 줄여가며 조절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네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친구. 갑자기 연락 와서 결혼한다고 만나자고 하고 사업하는데 급하게 돈을 굴려야 해서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연락하는 친구. 또는 소개하고 싶은 말을 듬뿍 안고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으려고 연락하는 친구.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 연락을 또 하지 않는 친구가 주변에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시고 계시다면 그것은 친구가 아니고 호구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 키우시는 어느덧 큰 어른이 돼버린 30대부터 중년, 노년 여러분들께선 때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주변 친구들과 소홀할 수 있지요. 이번 유형의 친구를 가리는 것에는 조금 더 이해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연락하는 것에 무딜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요. 속사정을 듣고 서운한 감정이 용서가 되신다면 친구가 힘들 때 나를 떠올렸구나 하고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어서 도와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해도 그 친구의 옆에서 친구로서 서포트를 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너무 단정짓고 상대를 대할 때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 좀 더 신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대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나를 따돌리는 친구. 같이 놀고 즐겁게 다른 친구들과 만나지만 꼭 그 친구와 있을 때 슬쩍슬쩍 나를 따돌리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늘 다른 친구들과 함께하던 모임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 SNS를 보니 나만 빼고 다른 친구들끼리 모임을 한다거나 다른 레저 활동들에서 나한테 말을 안 하고 은밀히 진행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그 친구가 여러분을 그 무리에서 소외시키기 위해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유형은 분명 험담도 하며 가십거리를 퍼뜨리며 주변 친구들을 자신 편으로 만들기에 바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그 촉을 믿으세요. 그 친구는 여러분을 따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하신다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그 그룹에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으로 인간관계 살다 보면 복잡하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10대 때든지 40대, 60대 때 할 것 없이 똑같은 레파토리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5가지 유형의 나쁜 친구는 여러분 주위에 꼭 한 명쯤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5명이 아닌 단 1명이 앞서 말한 나쁜 친구 유형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논리적인 판단이 필요 없이 그저 여러분의 인생에 독이 되고 여러분의 기운을 빼서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변에 따뜻하고 마음씨 좋고 남을 배려하는 인성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은 친구 관계를 굉장히 더 스트레스 받아 할 수 있습니다. 10대 때는 학생의 신분으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같은 공간에서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벗어나려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관계에 집착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더 초라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친구들에게 어떻게든 어필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을 나쁜 친구들은 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절실한 감정을 역이용하여 우월한 위치에 서서 괴롭힘을 가하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우정을 나누고 소중함을 알고 마음을 교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이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10대 청소년이거나 10대 청소년의 부모님이시라면 친구 만들기에 너무 에너지 쏟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거나 다른 것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다른 것에 분산이 되고 새로운 나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친구 관계가 어린 청소년 여러분들께는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는 일이 흔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혼자서 끙끙 앓기도 하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이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 누구에게든 다른 큰 어른에게 물어보고 마음의 위로도 삼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이신 청소년이든 중년 어른이든지 상관없이 그 돌파구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힘든 인간관계의 돌파구는 바로 새로운 만남입니다. 새로운 만남은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을 말합니다. 친구한테 잔뜩 배웠는데 또 친구냐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듯이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일 빠를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결정한다 합니다. 나랑 성향이 닮지도 않고 취향도 틀린 그 누군가와 머리 싸매며 힘들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관계의 돌파구로 새로운 만남으로 그 해법을 찾아보세요. 저희 터닝포인트에서는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